교육공학 박사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 박사 윤성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 교육공학 박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교육공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대학을 가고 교육공학을 공부할 때 교육공학이라는 것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공학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저희 오늘은 교육공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교육공학은 어떤 건가요? 적절한 과학기술적인 과정과 자원을 상시 활용 관리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고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들으니까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교육공학 대신에 뭐를 많이 아시냐면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많이들 아세요. 방송이나 이런 기사 같은 데서 이제 에듀테크라는 말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에듀테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AR, VR도 그럴 것이고 인공지능도 그럴 것이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고 응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는 에듀테크는 이런 기술을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교육공학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과학기술적인 모든 과정 자체를 교육 현장에 도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이 촉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공학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의 장점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다 보니까 교육공학 너네 내용 지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비판을 조금 받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또 요즘이 융합이 대세다 보니까 이 교육공학을 하나의 내용 지식과 같이 결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방법론만으로도 충분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주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하죠. 핸드폰 그러면 애들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연령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만 2세가 되기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노출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조금 절제하면서 쓰는 방법, 그리고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소 몇 시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억지로 핸드폰을 금지시키거나 컴퓨터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은 아이의 사회활동을 일부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디지털 사회를 잘 살아나갈 수 있게끔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언제부터 보여줘야 하느냐, 몇 시간 보여줘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해진 답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먼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진 약속 규칙 시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그것을 잘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날은 규칙을 정해놓고 어떤 날은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어떤 날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도 너무 헷갈리거든요.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아이들한테 대물림이 돼요. 저도 이렇게 업무를 주로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해요. 메신저를 가지고 얘기해도 되나요? 카카오톡 이런 거. 하루에도 정말 수백 통의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걸 바로 지적하더라고요. 저도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하는 거죠. 아이와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모두 디바이스와 멀어져서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내가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은 나도 핸드폰 안 보겠다. 부모도 결심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아드님이 잘 그 규칙에 따르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지금 아이가 6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끝났다, 이제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징징거려요. 그게 처음에는 좀 징징거림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시리야 1시간 타이머 맞춰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리가 1시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걸 듣고 좋아. 얘가 시간을 재줘. 엄마가 거짓말할 수 없어. 이런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우리 애가 지금 좀 과의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검색창에다가 스마트 쉼센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뜨거든요. 거기서 연령대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과의존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어떤 컨텐츠들을 보여주세요? 저는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느냐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용 컨텐츠들을 많이 이렇게 좀 찾아보는 편이고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다양하게 깔아놓고 그걸 폴더로 묶어놔요. 그래서 그 폴더는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내가 이 디바이스에서 뭘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폴더예요. 아이가 그걸 눌러서 나 오늘은 AI 한번 해봐야겠다. 그걸 해보기도 하고 나는 오늘 수학할 거야. 그러면 수학을 눌러서 수학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나 유튜브 한번 봐야지 하면 유튜브 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래요. 유튜브 키즈에서는 이제 연령을 정해서 정해진 학습 연령의 컨텐츠만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주변에 이게 초등학교 엄마들을 만나보면 CC에서 키즈는 절대로 안 본대요. 웬만하면은 좀 제한적인 형태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것이 저 연령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다 개방해주기보다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폴더 안에 학습용을 딱 묶어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단순하게 유희를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고 그러면 애들이 책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럼 다 지금 선생님들 말씀에 그런 것도 보여줘야 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교과서라는 걸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곳들도 디지털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진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책도 보고 그리고 공책에다가 글도 쓰고 친구들이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체가 다양화되는 것이지 다 대체되고 옛날 건 이제 쓸모없어로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틱톡 해도 돼요? 사실 뭐 특정 어떤 거를 해라 마라라고 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지 말라라고 하기 어렵고요. 이제 초등학교 정도 가게 되면 이제는 이거를 쓰라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둘 다 서로 의견이 달랐으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의견이에요. 저희는 잘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어떤 분들은 디지털 기술을 되게 무분별하게 무조건 좋은 거니까 활용을 해야 되고 교육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아이들의 발달에 무조건 악영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인간과의 상호작용, 자연물만 가지고만 교육하는 것이 올바르고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두 개가 모두 다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 방식이 아닌 새로운 컴퓨터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의 가능성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창의력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연물이나 일상생활의 물건들만 가지고 창의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신기술과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굉장히 확장된 형식의 창의력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거든요. 기성세대들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뭐가 맞는 방향인지 지금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경험해온 걸 기준으로 해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뭐 이런 접근이 전반적으로 다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